그 전화번호 알면은 미니홈피 주소 알아내는 법 알고 있어요? 전화번호 알면? 어? 아니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방금 혜진이 리액션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엎드려 버리네요. 굉장히. 자, 이번 시간은 제주도 할게요. 제주도 다 가봤죠? 안 가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나중에 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야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수학여행 다 가요? 못 가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 되게 축복받은 반이네요.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학교는 중에서 하나는 되게 가난한 지역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 막 이렇게 진짜 편모가 많은 동네였어요. 편모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되게 가슴 많이 아팠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수학여행 못 가고 그런 데 되게 많았어요. 제주도 이렇게 산 정부는 뭐래요? 산 정부는 산의 정상부고 제주도는 뭐로 이루어졌냐면 종상화산이에요. 조그만 종상화산. 산록부는 순상화산이네. 근데 순상화산 위에 다른 게 뭔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기생화산이라는 거랑 기생화산이 오름이죠. 그 다음에 용암동굴이 있대요. 그리고 위에 있는 백록담은 화구호래요. 화구호. 예전에 배웠던 칼데라호가 아니라 화구에 물이 고인 거래요. 그래서 구멍이 작겠다 맞죠? 간단하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책이 없어요. 순상화산 방패모양, 편무암질, 종상화산 종모양, 조면암질 혹은 안산암질 이렇게. 색깔도 SIO 화면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다 알겠고, 걔가 산성인지 연기성인지도 알겠고, 그냥 오토가 많으니까 산성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밝은 게 산성이네. 이렇게 대충 외울 수 있죠. 지금 보이는 화면이 산 정상부예요. 백록담을 밑에서 본 거죠. 종 모양 같으나요? 네. 여기에 순상화산의 느낌이 나고 여기가 종 모양 같으나요? 맞죠? 같나요? 요것도 방패 모양이고 위에 종 모양 같죠? 이런 화산을 두 가지 이상의 화산이 결합된 것을 복합화산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살록부를 볼 거예요. 알다시피 순상화산체예요. 거기 안에 기생하고 있는 듯한 화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기생화산. 다른 말로 오름악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오름 보이나요? 얘는 그러면 현무암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조면암질로 만들어졌을까요? 조면암질. 한번 봅시다. 얘는 용암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화산 쇠설물이 쌓여서 만들어졌어요. 화산 쇠설물. 얘가 뭔 줄 알죠? 기억나죠? 예전에 배웠던 거 같죠? 화산 쇠설물. 마그마 안에 있는 고온고압의 상태를 마그마라고 그러죠. 마그마가 나왔을 때의 형태는 총 4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는 가스. 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 그리고 뭐 유황이나 다양한 가스가 있겠죠. 유도가스가 아황산가스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용암이 나와요. 용암의 분류가 2가지. 크게 봤을 때 현무암질, 조면암질. 얘가 이제 순상화산이나 아니면 종상화산이나 용암 대신 만드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뭐냐면 화산쇄설물이에요. 화산쇄설물 알겠죠? 이해되죠? 이거 두 개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기생화산이에요. 화산이 폭발할 초기에는 용암이나 가스가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안에 마그마 체인바 안에 들어있는 마그마가 대부분 다 나왔어요. 나와 있으면 더 이상 위로 잘 못 올라가겠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여기가 빵 막히겠다. 식어가지고 맞죠? 화도가 그러니까 불이 나오는 길이는 화도가 막히겠다 맞죠? 막혀버리는데 안에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그 여유분들이 또 나오고 싶을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때 순간에 이런데 약한 곳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생화산들은 끝물에 만들어집니다. 끝물에. 알겠죠? 화산활동 끝물에 만들어진다고. 대부분 기생화산들은 용암이 아니라 화산 쇠설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 공항에서 잡힌 이야기 해줬나요? 제주도 갔을 때 여자친구랑 너무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그 원인은 뭐였냐면 되게 큰 거였는데 모기향 때문에 싸웠어요. 들었어요? 모기향. 그러니까 저희 과 전체가 답사를 간 거예요. 거기 답사를 갔는데 들었어요? 기억 안 나요? 들었죠? 여튼 그래서 모기향 때문에 싸웠는데 모기향을 저희 방만 피웠죠. 저는 모기 잘 타거든요. 입술에도 못 물려갖고요. 여기 막 자고서 모기가 여기 계속 빨아요. 여기 막 싸웠냐고 막 물어보고 진짜 이렇게 눈이 많이 붓거든요. 모기 물리면. 여기 또 뭐 나면 여기도 잘 물어요. 여기도 광대뼈도. 그러면 여기 막 끓다 보면 여드름 나고 모기 물린데 여드름 나면 되게 짜증나는 거 알죠? 그런 적 없어요? 진짜 아픈데. 하여튼 그래서 저 모기향이 꼭 필요해서 저는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모기향이라 생각해요. 특히 여름에 백미죠. 쌀을 안 가져가도 돼요. 빌려 먹으면 되니까. 근데 여튼 뭐 저희 방이 피웠죠. 남자 숙소에. 근데 여자들은 이제 모기한테 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당했는가 봐요. 모기들한테. 그 다음날 저희가 아무도 모기 안 물렸다는 걸 알자 저를 보고 여자친구를 먼저 생각해야지 왜 여기다가 자기 방에다 피웠냐고 우리 방에 피웠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1, 2년 갔지만 당신이 어렸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박했죠. 반박하니까 여자친구도 분노하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저는 근데 그래 알겠다 헤어지자고 이렇게 딱 쿨하게 이야기했죠.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서글픔이 밀려오면서 담배가 땡기면서 술을 먹으니까 더 힘들고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오름을 올라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트표 이게 이야기했죠. 화산쇄설물만 골랐죠. 하트표 화산쇄설물만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이제 필름통에 넣고 그것을 저희 중요한 부분에 감추고 이제 탔죠. 공항에. 왜냐하면 아니 겨드랑이 것 같아요. 겨드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분이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말도 못 붙이는 상황이었어요. 여자친구가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말만 걸면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제가 접근을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저보다 나이 많았어요. 연상. 이렇게 뭐 꺼져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막 숫자 10이 안 보였죠 저한테.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딱 걸려가지고 제가 미칠 것 같으면 당시에 법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30만 원을 물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딱 빼가지고 딱 보여주면 하트표를 딱 보여주면서 실은 이렇게 자초적으로 말하니까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이 스튜디오스는 아니겠죠?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허락해줬죠. 가져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 그것을 주고 불꽃처럼 화해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졌어요. 왜 헤어졌냐고 군대에서 헤어졌죠. 이야기는 해줬어요? 군대에서 제보고 편지 못 쓰게 하더라고요. 제 군대에서 뭐 했는지 이야기해줬죠. 해줬잖아요. 조교했다고. 훈련소에서 조교했다고.
훈련병도 가르쳤다고. 제가 원래 인상 여기 주름이 없었거든요. 여기가 다 펴져 있었는데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되게 신기한 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를 되게 사람 아닌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고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 시키냐면 1년 동안 못 웃게 했어요. 상병부터 스마일이 가능해요. 스마일. 이렇게 웃는 게 스마일이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인상을 그 개콘을 보더라도 인상을 딱 쓰고 봤거든요. 내무실에서 웃으면은 그날 저녁에 새벽에 저를 깨워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조교는 뭐냐면 그 민간인을 훈련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군인이 뭐냐면 피교육 집단이고 전쟁 나면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독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도 이제 상병 달아야지 쓸 수 있다는 거. 편지를 1년 돼야 상병 달거든요. 누가 기다려줍니까? 그래서 당연히 헤어지자고 그러죠. 저한테 다른 남자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남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는 되게 진짜 지금보다 덩치가 더 컸었고 굉장히 완전 군인, 생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 특이한 게 뭐 있냐면 휴가 나오면 동성로 같은 데 가서 위통 까고 다녔어요. 군인들 미친 거죠. 완전 정신이 나간 거였죠. 완전 군인 그냥 알죠.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한 누군지 우리나라 적이면 뭐 당시에 뭐 누구랑 붙든지 적군 한 10명 죽이고 내가 죽는 게 꿈이었어요. 눈에는 도끼가 가능했었고 그래서 제가 상처가 그게 좀 정상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대한 다음에 병원 다녔어요. 병원이 아니라 심리상담사가 와가지고 정신병원 말고 그러니까 선생님 잘 못 웃겠다고 웃는 게 잘 안 된다고 웃는 게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상담했었어요. 진짜 스마일이 안 되고 또 약간 뭐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은 오하열 오하열 같은 거 맞추는 게 그거였고 근데 휴가 나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안 맞춰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걷는데 왜 주먹을 안 쥐지? 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지? 고등학생들이 이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태클 걸고 다녔죠. 약간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이제 많이 상담받으면서 교화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게 심리상담 과정 배웠거든요. 지금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여튼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받았었죠. 당시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녹음을 하고 있어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분은 저희과 후배였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학교를 휴학시켰어요. 물리 휴학 1학년짜리였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학교를 이제 응? 뭐라고요? 공상학번 학생이었죠. 저의 03학번. 저는 01학번이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남학생을 제가 학교를 이제 바꾸게. 저를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아니요. 이렇게 간지렀어요. 이렇게 휴지 같은 걸로 했죠. 농담이고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 기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름 생겼어요, 진짜. 군대에서. 딱 그 전에 사진 보면 되게 딱 펴져가지고 이쁜데 접혔어가지고 나중에 여기도 뭐 넣으려고요. 보톡스도 안 된다는데. 이렇게 뭐 지방 같은 거. 너 지방 기부해 주실 분 없나요? 그거 말고 그건 악마 같더라. 잘라보면 이렇대요. 오름 잘라보면 알겠죠? 자갈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오름이 각광받는 관광지이지만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도로 만들려고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오름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즘 오름에서
트레킹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글라이딩도 많이 하고요. 경사가 급하지 않고 이게 능선도 있고 다음에 또 그 뭐라고 하지 뷰도 되게 좋으니까 올라갔을 때 뷰가 너무 좋으니까 수상화산 위에서 이렇게 딱 올라있는 오름들을 보면 얼마나 이쁠까요? 150개가 있대요. 대략적으로. 오름들 나중에 그 남자친구랑 사랑 나누세요. 알겠죠? 손잡고 사진 찍고 페북에 올리고 제가 좋아요 눌러줄게요. 카스 말고 페이스북 저는 카스 안 해요. 카카오 스토리는 안 하고요. 저는 페이스북 하는데 요즘 안 해요. 펴고 싶어. 보니까 되게 특이하죠, 진짜. 나이 젊을 때 잘 안 생기거든요. 원래 50대 넘어야 생기는 건데. 주름 세 개씩. 그분은 그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흔적.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거예요. 항상 고민하시고. 아니에요. 모르는 거. 네? 모르잖아요. 그래? 뭘로 고민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양삼이랑 그냥 볼이랑 내가 그거 나도 주름 생겨. 진짜. 그럼 있는 저는 군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슬프죠, 되게. 이거 없었으면 좀 괜찮았겠죠. 아 그래요? 다행히. 제 약간 마지막 남은 약점이에요. 말하는 거 약점이 없다. 이거 뭐냐면 용암 동굴인데 겁나 좀 심플하고 깔끔하지 않나요? 그냥 빵! 끝! 맞죠? 누가 손으로 안 판고 삽으로 판 거 같죠? 깔끔하죠?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되게? 얘랑 비교했을 때 되게 석회 동굴인데 깔끔하잖아요, 맞죠? 차이. 만들어지는 과정. 현무암 중 용암이 흘러내리겠죠? 조면한 줄 아니겠죠? 흘러내리는데 씻는 거는 공기와 닿는 이 부분이 먼저 씻겠다. 하지만 안에 있는 이 용암들은 여전히 뜨거움으로 슉 내려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그러다 여기가 막 부사지겠죠? 그러면은 들어가서 살겠죠? 아니면 뭐 들어가서 놀거나, 맞죠? 그렇겠다. 재밌겠다. 예전에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면 재밌었는데. 저희 시골에 이런 동굴 안 했는데 어설픈 동굴 있어. 어설픈 동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동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폭파인데인데 거기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막 구워 먹고 막 메뚜기 구워 먹고. 제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나요? 저 메뚜기 많이 구워 먹었어요. 키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담백하고요, 바삭거리고 그냥 그래요. 멸치. 요거 되게 신기한데 제주도 해안에 가면 겁나 신기한 거 있어요. 이건데 이거 뭔 거 같아요? 돌담 밑에 있는 거. 우물은 아닌데. 우물 안 팠는데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물이 쫑쫑쫑쫑 나와요. 용천. 파지 않아도 나오는 물이에요, 알겠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았을 것 같지 않나요? 살았어요, 되게 많이, 알겠죠? 해안가는 위험해요, 제주도는. 그리고 해안가 위험하다고 제주도. 특히 과거에는 더 위험하겠죠? 그 삼다라고 하죠, 삼다. 바람 많고 여자 많고 돌 많고. 여자 많은 이유는 남자가 많이 뒤져서. 진짜로 예전에 과거에.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물이 나오니까 살았어요. 왜냐면 인간의 삶에 물은 너무 필수적이니까. 맞죠? 이게 어디예요? 선산지도 용천 있죠? 어디예요? 선단. 끝이기 단. 심화단. 선단. 끝. 출혈 발생되어 있는 이유는 물. 다른데 물이 구하지 못해요. 알겠죠? 하천이 이렇게 됐어요. 제주도. 이게 뭐냐면 건천. 뭐라고요? 건천이라 함은 비가 많이 올 때만 흐르는 하천이 건천이고요. 제주도 하천의 90%가 건천이에요. 제주도 하천의 90%가 건천이에요. 건천.
건천. 자, 그러면 건천이 되는 이유, 즉 물이 잘 빠진다는 건데 그 물이 잘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현무암? 이야기해봐요. 구멍이 숭숭? 요거 이런 걸 뭐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설명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뭐냐면 오개념이에요. 오개념. 수능 문제 이런 문제 나왔어요. 풍화작용은 바람에 의해서 돌이 부서지는 작용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풍화작용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적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 바람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근데 그 교원대 교수님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개념을 말했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말하는 게 풍화작용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현무암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요 논문에서 수능이 나온 거죠. 현무암도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해요. 고등학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책에서도 나와요. 어떤 책은 알겠죠? 하지만 현무암을 깎아서 그릇을 만들어 보니까 물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구멍이 이렇게 일자로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구멍은 기포가 있는 독립적인 것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 물이 잘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다 가본 곳이에요. 얘 때문에 주상 전리 때문이에요. 여기는 바다죠. 바다죠. 그 해안 침식의 대적이에요. 해안 침식의 대적이에요. 침식이라서 위에 있는 토사가 다 제거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주도 전역에는 이런 주상 전리가 발달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 단팥죽 뜨거운 거 한번 가만히 식혀봤어요? 단팥죽을 식혀봤냐고요? 식혀보면 위에 막 갈라지지 않나요? 맞아요. 원래 식으면 응축돼요. 이렇게, 알겠죠? 현무암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되는 스타일이 얘는 약간 춤 같아. 맞죠? 제주도의 현무암은 이렇게 굳는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주상 전리. 기둥 모양처럼 전리가 생긴다고요. 굳을 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주도 전역에는 이런 주상 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천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건천이 많이 발달된 거예요. 그렇죠? 주상 전리. 이거 뭐라고 그래요? 평평한데. 80대. 어떻게 잘한다. 천재다 나 진짜. 80대가 그 주상 전리가 이렇게 그 요즘 잘 나가는 단타처럼 보던 것도 있지만 제 머리처럼 이렇게 꼬부라진 것도 있어요. 알겠죠? 꼬부라진 것도 물 다시 쭉 빠지는 거예요. 어떤 건 누운 것도 있어요. 누운 것도 있어요. 따라서 건천. 다 전부 다 제주도 그림이에요. 제주도 그림.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천대가 없는 마을에서는 제주도의 옛 선조들은 어떻게 물 먹었냐면 요렇게 물 모으는 방법 보이나요? 빗물 받아서 먹는 거예요. 알겠죠? 이 양반들은 이제 거기 위험한 거예요. 물고기 냄새도 싫고 바다의 그 냄새도 싫으니까 내부에 살았거든요. 이 민속 마을은 보면 대부분 내부에 있어요. 제주도 내부. 그들은 이렇게 물 먹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싫어 진짜. 나방 막 아침에 일어나면 나방이랑 파닥파닥거리고 여름에 매미가 막 안에 있고 모기 알, 장구벌레 알. 아마 이걸로 본데 좀 양반은 안 먹었을 것 같고 이런 걸로 먹었겠죠. 그 한여들한테 물 좀 떠온나 해가지고 맞죠. 떠가지고 먹었겠죠. 겁나 힘들었겠다 맞죠. 여러분들 전부 다 보니까 얼굴이 전부 다 왠지 마님의 얼굴이다 맞죠. 마님의 풍채. 긍정하고 있죠 다. 부정하다. 하지만 요즘에도 제주도에 물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요. 물 겁나 많아.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주상전리 통해서 안에 밑에 너무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제가 나눠준 프린트를 보면은 밑에 제주도의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무슨 함이에요? 하강암. 얘는 뭐냐면 신생대 이전에 있던 땅덩어리겠죠. 그 땅덩어리는 물이 안 통하겠죠. 그 층과 제주도의 화산활동 이후에 만들어진 층 사이에 너무너무 많은 물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물들. 너무 많은 물들. 진짜. 너무 많은 물들. 제주도에 비 많이 와요, 안 와요?
연중 비오죠. 사방에서 수증기가 있고 수증기는 공기 흐름에 따라서 바람 따라서 올라가겠죠. 한라산 따라서 올라가니까 응결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서 비가 오고 맞죠. 비 겁나 많이 와. 사계절. 눈도 많이 와. 눈이 안 오더라도 다시 눈이 비로 바뀌고 또 오고 맞죠. 그래서 어쨌든 많이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많은데 근데 그 특징이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장절리는 오염에 취약할까요? 아니면 건강할까요? 오염 물질 들어가면 제주도가 잘 견뎌낼까요? 아니에요. 오염 물질 들어가면 대책이 없는 거야, 알겠죠? 오름이 나왔던 그 전리도 있잖아요. 여튼 지하로 통하는 길이겠죠. 거기에 막 누가 막 라면 국물 막 부어버리고 막 예를 들어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잘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수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관리하려고 노력 중이래요. 와우. 25쪽. 75쪽. 75쪽. 최지연이가 읽어볼게요. 여기 유네스코부터.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에 의해 1972년부터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는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보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6월 27일 제주도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 출봉,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이렇게 세 곳이 처음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0년 10월 4일 삼방산 용머리 해안, 서귀포 폐교 화석층,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등 9개의 명소가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제 제주도는 한국인만이 아닌 세계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너무 잘 읽었어요. 아나운서 해야 되겠다. 그 밑에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해줄게요. 왜냐하면 제가 배웠던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요. 제가 좀 책 좀 더 찾아보고 설명할게요. 밑에 부분은. 이거 뭐냐면 성산일 출봉이에요. 특이한 점 한번 말해볼까요? 위에가 좀 평평하고 넓지 않나요? 하나의 화산이라 생각했을 때 화구가 너무 넓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구가 너무 빵 터진 거예요. 빵.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화산 폭발이 좀 빵 일어날까? 빵. 맞아요. 물이랑 만나서 그런 거예요. 물이 만나면 뜨거운 용암이랑 물이랑 만나면 물은 뭐가 되죠? 수증기. 수증기는 빵. 그래서 굉장히 큰 이게 만들어지죠. 이걸 영어로 하이드로 볼케이노라고 하고요. 수성화산이라 불러요. 우리나라는 수성화산. 물 안에서 만들어졌네. 그래서 화산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화구가 큰 것들은요, 딱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는 칼데라, 두 번째 경우는 수성화산, 하이드로 볼케이노예요. 이렇게 바닷물과 만날 수도 있겠지만 또 무슨 물과 만나냐면 강물과도 만나고요. 강물 말고 지하수층이랑 만나도 이렇게 빵 터져요. 알겠죠? 빵. 이게 뭐라고요? 성산 출봉이에요. 여기 전면에 바다에서 파랑이 와서 여기는 해시계가 많이 갖다 있고 이 뒤에는 모래가 만들어서 이어졌어요. 원래 여기 섬이었거든, 섬. 모래가 막 쌓인 거예요. 모래가 막 쌓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거 뭐라 그래요? 사주. 사주, 육계사주, 육계동 거예요. 알겠죠? 여기 전부 다 모래예요. 멀리 보이는 제주도의 순상화 상체가 보이죠? 가봤죠? 출봉. 얘는 뭐냐면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예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가 2001년도였어요. 여기 갔을 때가. 그때는 이게 발견 안 됐을 거고 없었거든요. 얘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용암 동굴인데 좀 안에 인테리어가 좀 잘 됐다. 인테리어 좀 돈 좀 들었다 맞죠? 이 인테리어 작품 뭘까요? 석회 성분이에요. CaCO3 탄산칼슘 CaCO3라고요. 근데 현만에는 CaCO3가 없는데 왜 얘가 왜 용출되었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지하수? 맞아. 조개 껍데기가 된다고요. 바람이 조개 껍데기를 날라가지고 위에다가 쌓은 거예요. 조개 껍데기로만 이루어진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주도는. 근데 그것을 바람이 오랜 시간 쌓아가지고 나르니까 그게 석회암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던 CaCO3가 녹아가지고 안에서 다시 침전된 거예요. 이산가시움. 그래서 되게 특이하겠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가 있는 데는 없대요. 용암동굴 치고 인테리어가 확실히 되는 거. 종유석과 석주와 석순을 다 볼 수 있죠. 되게 특이하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사 종유굴. 유사 종유굴. 위종유굴. 다양하게 부르는데 종유굴은 아닌데 종유석이 있는 그 석회암 굴은 아닌데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벽은 현무암진이라고. 이게 용암 동굴 개인 건 알겠죠? 그러니까 용암 동굴은 아니야. 근데 용암 동굴의 성향은 가장 많은 걸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저는 못 가봤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저는 2001년도 이후에 제주도 못 가봤으니까. 지금 못 가게 돼 있나요? 완전? 사람 하면 저기서 흘러내리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뉴스 안 봤어요. 진짜 머리 겁나 좋네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경찰관 경찰관요? 혹시 경찰학교 갈 건가요? 가고 싶어요. 아 진짜요? 제 친구 중에 경찰대학교 가고 사법고시 패스한 친구 있거든요. 저랑 겁나 친했었어요. 근데 지금 왜 되게 사이 안 좋은데 이유 뭔지 알아요? 정치관이 너무 달라요 저랑.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니까 완전 그래서 연락 안 하고 지금 됐어요. 되게 친했었는데 같이 농구 많이 하고. 걔 되게 잘 나갈 건데. 제 친구 중에 또 한 명 있잖아요. 니같이 살면 잘 될 리가 있나 싶은 애가 있었는데 잘 됐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크릿 같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끌려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처벌을 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상상을 잘하고 자기가 긍정하면서 성공해서 나아가면은 정말 성공하더라고요. 되게 특이했어요. 그 친구 좋은 친구예요. 연락이 안 되네. 술 먹고 싸워가지고. 여기 용머리 해안 이쁘죠? 용머리 아니래요. 저도 못 가봤어요. 사진만 구해온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읽은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거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얘는 뭐냐면 화석층이래요. 서귀포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 막 보면 이런 것들 많대요. 되게 먹고 싶다. 저는 되게 찜 좋아해요. 찜. 해물찜. 매운 거. 입술 빨개진 게 매운 거 있잖아요. 진짜 먹고 싶다. 이거 가봤죠? 네. 차에서 잘 못 가요. 차에서 안 자고 조금 걸어가 볼 수 있고. 다 봤죠? 상군부리. 얘는 화산 차이가 완전 없죠? 함몰되어 있고, 이제 함몰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칼데라는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지하수랑 용암이랑 만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뻥. 이거는 자연 상태고요. 지금은 이렇게 관리되는데 여기 가봤을걸요? 가면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요. 여기 산책로가 막 있는데 가보면 밑에 숭 파진 땅이 있고 그래서 상군불인데 가봤죠? 가봤다고 하던데. 갔어요? 약간 이런 산책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고 있으면 옷이랑 팔랑팔랑 거리고. 맞다. 몇 명만 올라왔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완만한 길을 조금 올라가면
팔랑팔랑팔랑 거리고 안에는 밑에 이렇게 되게 넓은 아니 저거 아니에요. 저 알고 올레길에서 볼 수 있는 거 삼방산. 얘는 용암이 맞는 용암이. 얘는 기생화산 중에 하나지만 끝물에 나오는 게 아니라 초기에 나오는 기생화산이 알겠죠? 그리고 얘는 조면암질. 조면암질이고 초기에 나온 거예요. 제주 초기 알겠죠? 해안가에 있는 거죠. 통, 딱. 시각 효과, 청각 효과. 자, 제가 해보는 거예요. 뿅. 되게 민망하다. 시험 문제 낼 때 제가 여기 있는 자료 쓰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또 마침 왜냐면 미리 만들고 있어요. 이건 이거 그래서 몇 개를 269페이지 3번 체크 4번 체크 10번 체크 271페이지 2번 체크 271페이지 2번 271에 2번 체크 기생화산 오름 체크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별표 수능이 막 소설 나와있고 막 물어보고 막 얍실하게 예전에 막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류에 거기 있는 내용 막 나와있고 수능 시험에 나오고 세계지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설책에 있는 내용 막 나오는 거 유행인 거 알죠? 겁나 유행. 낼 거예요, 저도. 소설책에 있는 내용 딱 적어놓고 이거 무슨 점인지 알겠지? 알잖아, 배웠잖아. 유추해야지 이런 거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알겠죠? 유추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울릉도. 울릉도 저 너무 좋아해요. 울릉도에 대한 제 에피소드 이야기했죠. 제가 수업 준비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내용 정리는 다 이미 됐거든요. 내용 정리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수업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수업하는 게 꿈이라서 사이사이에 제가 예전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제 계속 생각해내는 거죠. 근데 그걸 의미 있게 뽑아내려고. 방금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은 약간 무의미한 내용이었죠. 근데 의미 있게 뽑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알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울릉도의 도동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많은 지역들의 사람들이 살아요. 일단 봤을 때 이게 경사가 어떻게 보여요? 급해요. 그래서 울릉도는 무슨 화산? 종상화산인 거예요. 깊은 곳까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큰 배가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밑에까지 수심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목포항에서 타고 가면 여기에 내려줘요. 여기가 도동항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살아요. 이렇게. 완전 그 껌 붙은 것처럼? 아, 껌 아니다. 사는 거 알겠죠? 이유가 뭘까? 여기 사람 모여 사는 이유 뭘까? 물 맞아요, 물. 물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위에 가보면 정상에 도동약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든 여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여기 물이 많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살아요. 여기 되게 신기해요. 여기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런 광경이 벌어져요. 오징어 배가 와가지고 여기다 오징어 넣는다고요. 저는 술을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하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당시 술 거의 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한 봉다리 잘라가지고 검은 봉다리 잘라서 한 봉다리 15,000원에 팔았어요. 가득. 그러면 막 진짜 막 이렇게
초장 넣어서 막 비벼가지고 라임 먹듯이 막 먹는 거예요. 오징어 배를 라면 먹듯이. 쫄면 먹듯이. 상상이 안 가죠. 맛있고 싸고 막 소주 넣어 너무 많이 먹었어.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토했어요. 여기서 토했어요. 여기가 약간 널리 여기서 토했는데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졌다고 토하다가 아니 여기서 아니 이쪽에서 바다에 토하다가 제가 근데 그 야생 원숭이와 같은 그 순발력으로 확 매달렸지. 거기 튜브에 큰 튜브 말고 커다란 선박이 되었을 때 안전한 그 타이어 튜브 말고 타이어에 그러니까 큰 화물차의 그 타이어에 매달린 거예요. 저는 근데 수영 못해요. 아직 그 공판이 없으면 못 뜨는 그 되게 수영 못하는 사람인데 살려달라고 되게 간곡히 외쳤어요. 주위에 있던 제 친구가 저를 바로 뛰어들었죠 바다에. 그래서 밑에서 걔는 수영할 줄 아니까 밑에 좀 가가지고 저를 이렇게 밀어줬어요 이렇게. 저는 무사히 올라왔죠. 상처 좀 많이 났지만. 근데 걔는 올라왔을 때 팬티와 그 추리닝을 소실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막 위에서 올려줬으니까 자연스럽게 다 내려간 거예요. 이름은 정기윤. 누나 고마워. 이번 결혼식에 안 온대요. 그래서 그랬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이야기 있거든요. 해주셔야 알겠죠? 또 다른 이야기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이야기. 제가 레전드가 됐던 그 이야기인데요. 해줄게. 여기는 울릉도는요 종상하산이니까 횡단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 산책로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해안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해안 도로가 엉겨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배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 짐 빠지니까. 관광객이야 뭐 거기 있는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즐거움인데 주민들은 되게 분노 그 자체. 짜증. 허벅지랑 그 다리에 근육만 생길 뿐. 택시도 이래요. 사륜구동. 사륜구동이라고요. 찌푸차만 택시 한다고요. 다른 요것도 찌푸차인데 이거 있잖아요. 산타페인가 뭐 소렌토인가 그거 있잖아요. 뭐. 투싼인가 이거? 투싼이다 투싼 맞죠? 여튼 물가도 겁나 비싸요 여기. 아이스크림 막 당시에 아이스크림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800원에서 1000원, 1500원에 팔았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 노래방도 되게 비쌌어요. 1시간 2만원. 진짜 착한 아줌마. 자 여기 갔을 때 태풍 피해를 입은 다음에 갔거든요. 매미인가? 하여튼 되게 심한 상태였어요 상황이.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다른 바람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한 1인가 더 있었어요. 1인가.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냈죠. 울릉도는 무슨 화산? 다음 시간에 어떤 거 할 거냐면 제가 했던 특별한 이야기 해달라고 한 다음에 나리분지부터 할게요. 알겠죠? 나리분지부터. 오늘 되게 있었고요. 반장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